법정 앞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꽃다발이 오가고 환호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 한가운데서 울분을 삼키는 한 부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시끄니까 너무 나 시간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환호 속에 눈물 짓는 부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잃어버린 16년입니다. 예, 그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연구소 주목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의 시작은 16년 전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9년이었고요. 전남 순천에서 외지인 한 시골 마을에서 희망근로 사업에 참가했던 주민 4명이 휴식 시간에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막걸리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뱉은 2명은 살아났고요. 이거를 뱉지 않고 삼켰던 2사람은 곧바로 쓰러져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뭐였냐면 막걸리에 치사량이 무려 10배가 넘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이 됐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었는데 저 시골이니까 주변에 CCTV도 없고 범인의 DNA도 없고 해서 당시에는 바로는 경찰이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특정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사망한 피해 여성의 남편과 그 딸이 긴급 체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곧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넘어갔고 사망한 여성의 남편과 딸, 이 백씨 부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범행 동기가 참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백 씨와 친딸이 15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를 했다. 이게 검찰이 내놨던 범행 동기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며칠 전 백 씨가 동네 식당에서 막걸리를 사왔고 딸이 범행 당일에 청산가리를 타서 마당에 두자 아버지 백 씨가 아내에게 막걸리 들고 나가서 마셔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그 막걸리를 들고 나간 이 피해 여성이 동료들과 함께 나눠 마신 뒤에 그 자리에서 2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다. 이게 바로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진짜 좀 쎄한데요? 자, 살인죄가 되지만 남편은 딸 같은 경우 존속 살해가 됩니다. 검찰이 구형이 좀 셉니다. 아버지 백 씨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딸은 존속 살해지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어릴 적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 이게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형하고 달리 1심 재판 결과는 조금 달리 나왔습니다. 특히 부녀 간의 성관계 사실이 이게 어머니 또 아내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심에서는 뭐 그건 달리 봤지만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7개월 후에 있었던 2심 선고는 또 달리 됩니다. 여기서는 좀 전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 성관계가 동기가 된다고 범행 동기로 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도 있고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1심하고 다르게 백 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2012년 3월 달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그대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자, 1심에서 이 부녀는 무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2년 복역 중이던 이 백 씨 부녀가 재심을 청구합니다.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들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2009년 당시 검찰 진술조사 장면 보고 가시죠. 청산가리에 막걸리를 섞고 죽이는 생각을 누가 했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아빠가 사다가 그가 가보라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럼 누가 있겠어? 아버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둘 사람 중 하나를 봐주면 누구를 봐줬으면 좋겠어? 아빠? 응, 그렇지. 아빠 왜 다 혼자 네가 안 했다고. 생각하면 열받지. 아빠 지금 그러고 있어. 사실 뭐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래? 아이 얼마야? 얼마? 2자리야? 3자리가 정상 아니냐? 그건 천재들. 그냥? 아저씨 3자리. 나 2자리. 그럼 내가 2자리, 3자리 리가 없는데.
자,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조사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진술 녹화 영상을 보게 되면은 수사관이 딸에게 특정한 사항을 유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딸은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당시 딸이 20대 중반이었던 딸은 지능 지수가 74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지능아 같은 경우는 72하고요. 일반인은 85에서 115인데 74라고 한다면 그 경계성 지능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평생 시골에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다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자신 이름이나 쉬운 단어는 알 수는 있지만 글을 쓰거나 읽는 데는 좀 서툴렀다고 하는데 아버지 백 씨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말이죠. 이틀 동안 3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간 수사도 그냥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족 접견은 통제했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불러가서 대기시키질 않나 또 조사를 하고도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백 씨 부녀는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러죠. 변호인 참여권 그리고 기본적인 그 피의자 권리조차 보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의 글을 쓰지 잘 못 쓰는 부녀의 이름을 논리정연하게 진술서가 논리정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나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겨우 쓰는 상황인데 이 진술서가 논리 정확히 썼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유도한 거로 볼 수가 있고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이 두 사람의 진술서에 부당하게 개입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자, 그리고 딸은 경계성 지능. 자, 그런데도 진술서를 보니 진짜 너무 논리정연하게 써 있더라. 자, 검찰의 부당한 개입이 의심됐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석연치 않았던 건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당시 신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언제부터 성폭행했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가 성관계 간사 인정했는데 지금 왜 부인하냐고.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정선 씨, 네. 거기 들어봐요. 딸이 그랬다고 그냥 딸이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예? 손만 만졌어요? 예? 네. 어디 만졌어요? 하고 가슴 만졌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안도도 안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3일 전에 했다는데 한 달에 한 번 걸러?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호차량 2회 이제 3회. 네. 네. 그건 확실해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통 시쳇말로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그렇죠. 이게 취조가 아니라 정말 소설을 쓰는 격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답을 뱉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 능력이 낮은 백 씨의 딸, 과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낳은 아이를 입양을 보냈고요. 그런데 이를 확인한 검찰이 입양된 아이의 DNA가 아버지 백 씨와 같았다라면서 두 사람을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세웠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봤지만 검사는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했고 결국 거짓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왜 이 백 씨가 식당에서 사왔다라고 주장했던 750ml짜리 막걸리병 있지 않습니까? 이 막걸리병이 정작 그 식당에서는 판매가 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묵살을 했던 겁니다. 또 해당 시간대 CCTV에도 부녀의 모습이 없었는데 이 영상은 재판에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백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이 이렇게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70여 개나 숨겼다고 해요. 와우.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백 씨 부녀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자, 재심 재판은 사건 당시에 그 검사라든지 수사관이 법정에 참여해서 실제로 진술했는데요. 진술에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은 검사가 지시한 대로 수사를 했을 뿐 자기는 수사에 정당했다라고 했는데 또 검사 같은 경우는 위법 수사 강압 수사는 없었고 이 치정 문제에 관련해서는 경찰관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시 경찰관들이 무슨 소리냐. 부녀 간의 치정에 들은 적도 검사에게 첩보를 전달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간 모습이고 결국은 검찰은 요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하고 똑같은 구형을 했는데 재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합니다. 특히 강압 수사로 허위에 의한 자백을 했고
검사가 백 씨가 살인을 했다는 예단을 갖고 유도신문을 했다는 점, 또 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 입증할 만한 증거 자체가, 정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백 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2009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년 만에 이 부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부녀가 옥살이를 15년 동안 하셨어요. 누명은 벗었는데 그 15년의 세월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아까 들으셨지만 그 딸이 검사나 수사관들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라고 했는데, 경계성 장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한이 맺힐 만큼 그때 일을 정말 이제 40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 엉터리 수사, 이번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이 재심을 진행했던 검사가 이전 검사가 공소장 허위 작성한 것이다라는 사실도 인정했는데, 10년 전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검사요? 예. 그 문제를 일으킨 검사는. 그리고 이게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목숨을 뺏은 진짜 범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잠깐만, 이거 미제 사건이죠?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을 지금 옥살이를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억울하면 푸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겁니다. 글쎄, 그나마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담당 검사 다른 혐의로 검사 옷을 벗어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몇 년 뒤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아서 변호사 자격도 박탈이 된 상태라고는 합니다. 그 검사가요?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건으로 사고를 쳐서 예.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이 됐다. 아마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이라도 좀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참, 15년을 옥살이, 16년 만에 벗은 누명.